요즘 세상이 엄청나게 유지경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저에게 벌어지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가 살고 있는 구조 자체가 남들과 다르게 특이하긴 하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토픽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구조에서 살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말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3층짜리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각 층마다 출구로 연결되는 문이 따로 있지만 집 안에서도 서로 출입이 가능한 계단이 있어요. 사생활 보호 부분에서는 각 계단마다 중문이 달려 있어서 안전하다고 말을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살고 있는 구성원이 1층은 시부모님, 2층에는 저희 부부, 3층에는 동서애가 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남이 집에 침입할 걱정은 따로 안 해도 돼요. 중문에는 잠금 장치가 있어서 잠궈두면 각자 집에 깜짝 방문을 한다던가 하는 일도 전혀 없었고요. 사생활이 나름 보호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살면서 그런 일로 인해서 불편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부모님께서 노후에 온 가족이 다 같이 살고 싶으시다고 직접 설계에 참여해서 지으신 집이랍니다. 본인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하시는 집이기도 했고요. 물론 그 때문에 불편한 부분도 있었죠. 인테리어를 고치는 걸 무조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살면서 저희 마음대로 집을 고칠 수가 없었거든요. 무작정 그랬던 것은 아니고 아이들에게 필요해서 바꿔야 하는 부분은 허락을 해 주셨어요. 왜 마음대로 고치지도 못하게 하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마흔이 되어서 집이 완성되어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으로 지으신 집이고 자식들에게 전세금 받기 싫다고 하시며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집 전세금 걱정 하나도 없이 저희와 서방님네 부부는 시부모님 댁으로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집과 더불어 같이 입주를 하게 된 동선에는 부부가 둘 다 전문직으로 종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벌이는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부부와는 달리 자가로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방님이 어마어마한 효자였기 때문에 그 집을 처분하고 시부모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그 바람에 동서가 약간의 반발심을 가지고 서방님과 다투기도 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 자가도 서방님이 해온 집이었기에 동서는 결국 시댁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노후 자금을 전부 털어서 지은 집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는 노후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과 동선의 집에서 매달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 집에 들어와 살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생활비를 매달 보탠다는 게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을 사려면 대출금 이자 내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죠. 특히나 동선에는 맞벌이 부부였으니까 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출근을 할 수 있었고요. 저희 부부는 남편 혼자 외벌이로 생활하고 있어서 동선애보다는 생활비를 조금 덜 들이고 제가 시부모님께 식사를 차려드리는 식으로 서로 타협을 하며 살았어요. 어차피 한 가족이 한 건물에서 모여 사는 것이었으니까 그 정도는 서로 돕고 배려하며 지낼 수 있었던 거죠. 동선애가 워낙 바쁘니까 제가 시조카들 밥도 챙겨주고 야근이라도 하는 날에는 저희 아이들과 같이 놀다가 저희 집에서 재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평화롭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동서가 저에게 은근히 와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희가 형님네보다 생활비를 딱 2배 더 내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억울하다 싶어서 형님 기분 상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아무리 시부모님 댁에 가서 집안 살림을 형님이 보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돈은 돈이고 봉사는 봉사 아닌가요? 아니, 봉사라니 내가 시부모님 댁에 가서 살림을 하는 건 봉사니까 돈은 돈대로 더 내야 한다 이 말이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형님이 하시는 일은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저희는 돈이 걸린 문제인데 생활비를 2배 더 내는 건 좀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할 게 따로 있지. 뭘 그런 걸 억울해하고 그래.
그리고 이 문제는 애초에 입주를 할 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 우리가 덜 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부가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라서 시부모님이 대신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면서 타협을 한 부분이고. 저도 명절에 가서 일하잖아요. 평소에 저도 시부모님께 이것저것 많이 챙겨드리는데 저희한테는 생활비 2배 받는 게 어디 있어요? 재수 씨, 말이 좀 그러네요. 그렇게 생활비를 내는 그 돈이 아까워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한테 쓰는 거고. 그만큼 재수 씨도 받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진짜 기분이 확 상해서는 제가 투잡을 뛰어서라도 돈 맞춰낼 테니까 이 문제로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마세요, 그럼. 옆에 듣고 있던 서방님도 동서가 하는 말을 딱히 말리지는 않는 걸 보니까 둘이서 이 문제로 한바탕 한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가족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 끔찍하게 생각하는 서방님이 남편 편을 들지 않는 것만 봐서도 동서가 이미 이를 갈고 있었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사실 시부모님께서는 버는 돈이 많은 만큼 더 내라 하셨던 것뿐인데 이렇게 의가 상할 문제까지 번져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남편은 그게 퍽이나 자존심이 상했었던 건지 그 뒤로 정말 투잡을 뛰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배달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동서네가 내는 만큼 생활비를 맞춰서 내기 시작했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 일에 시달리고 주말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참으로 마음이 문드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주말에도 쉬고 싶을 게 뻔한데 동서가 긁어버린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들었죠. 하지만 아이들도 아직 제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고 제 주제에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력서라도 한번 돌려보자는 생각에 이리저리 기웃거렸지만 연락이 오는 회사가 단 한 통도 없었어요. 어쩌지? 이번에도 꽝인가 봐. 내가 경력도 별로 없고 애들 키운다고 쉰 시간이 더 많으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자격증이라도 몇 개 따두는 건데. 당신이 그런 걸 왜 신경 써? 내가 알아서 생활비 맞춰서 낼 테니까 당신은 그 시간에 애들이나 더 돌볼 생각을 하고 있어. 요즘은 자격증이 수두룩하게 있어도 취업이 어려운 시기라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알았지? 당신 혼자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보고만 있어? 내가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내고 싶은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네. 취업난은 확실히 취업난인가 봐. 내가 가장이니까 조금 더 고생하면 돼. 어차피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올 정도로 피곤해했지만 그래도 저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만큼 억울한 일도 없더라고요. 우리 애들이야 제가 돌보니까 그렇다 쳐도 제가 시조카들 밥도 챙겨주고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가끔 저희 집에서 재우는 날도 있었고 시부모님께서 애들 등하원까지 전부 다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온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편하게 맞벌이라고 있으면서 쥐들이 생활비를 조금 더 내는 게 뭐가 그리 억울하고 기분이 상할 일인가 싶더라고요.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싶고 저도 속이 답답하고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동서 입장에서는 조금 치사하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전 결국 시어머니에게 동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 하면서 말을 전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숨김없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생활비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받은 생활비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는데 뭐하러 그런 소리에 오기를 부려. 그냥 원래 내던 만큼 내고 우리 아들 주말에 푹 쉬라고 해라.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렇게 피곤하게 생활을 하고 그래. 둘째 내가 한 말은 신경 쓰지 말고 너네는 너네 할 일만 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된다. 아무래도 아들이 생활비를 맞춰내기 위해서 투잡을 뛴다는 것 자체가 속이 상하신 건지 뭔지 저에게 생활비를 맞춰낼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말을 하면서 동서가 알게 되었고요. 난리가 나게 된 거죠.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꾸지람을 하듯이 생활비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하셨었나 봐요.
그걸 또 시어머니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고 생각을 한 건지 뭔지 저에게 찾아와서는 자기도 너무 억울하다면서 2차전이 시작되었어요. 형님께서 어머님께 집안일도 하고 애들도 봐주고 하는데 생활비 더 내라고 한 게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면서요? 당연히 가족이니까 저희 애들 밥도 챙겨줄 수 있고 시간 날 때 애들도 보살펴 주시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따로 살아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같이 살면서 저희 애들 가끔 가다가 봐주시는 게 그렇게 억울하셨어요?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얘가 애들 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애들 밥 먹이는 것도 말이다. 하나하나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거 전부 호의로 받아 먹으면서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니? 우리가 첫째네 아이들 봐주는 것도 아니고 딱 너네 아이들만 봐주고 있으니까 너네가 그만큼 우리한테 생활비를 더 내는 게 맞지. 요즘은 등하원 도우미도 돈 주고 쓴다고 하더라. 나도 어디서 듣는 말이 있어. 어머님께서 아침에 애들 등하원 시키는 게 산책하는 기분이라고 좋다고 하셨었잖아요. 등하원 도우미도 요즘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요? 그러면 등하원 도우미 구해서 쓰던가 해라. 얻어가는 건 너네가 훨씬 더 많은데 왜 첫째네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하니? 우리는 이전처럼만 받아도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더 이상 말 얹지 말고 속 시끄러우니까 이만 가봐라. 동서가 시어머니 앞에서 너무하다고 말을 하면서 훌쩍이는데 사실 제가 거기서 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었으니까 전 그냥 입 닫았죠. 그날 대놓고 제 편을 들어주신 바람에 동서가 약간은 저에게 자격지심 비슷한 질투 같은 것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합당한 것 같은 딴지를 걸었는데 시어머니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글쎄 우려했던 대로 남편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조금 크게 나게 되면서 직장에도 무급휴가를 내고 쉬게 되었고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벌이가 아예 사라졌어요. 벌이만 사라진 거라면 괜찮은데 장기간 입원과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서 돈까지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죠. 다행히 저희의 사정을 들은 친정에서 도움을 줘서 급한 불은 전부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장에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데 저희 수중에 있는 돈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생활비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가뜩이나 동서가 눈에 불을 켜고 트집을 잡으려고 기웃기웃거리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남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저희 수입원이 전부 다 끊기게 되어서요. 저도 염치불구하고 이런 말을 드리는 건데 저 이번 달부터 당장 드릴 수 있는 생활비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죠? 제가 빨리 취직이라도 해야 하는데 예전부터 취직 자리 알아보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예, 지금 네가 그런 거 걱정할 때니? 애들도 돌봐야지. 우리 아들 병간호까지 하고 있으면서 무슨 생활비 걱정을 하고 그래. 제가 시부모님께 나중에 다시 벌이가 생기면 그때 생활비를 드려도 되겠냐고 말을 하니까 시부모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자기 자식 일인데 당연히 된다고 하지 거기서 안 된다고 할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동서가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그럼 형님 내는 돈 한 푼 내지 않고 얹혀 사는 거예요? 식비며 가스비, 전기세 전부 저희 부부가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저희가 드리는 생활비에서 어머님께서 공과금 내고 계시니까요. 형님 내는 그냥 살림만 하면서 얹혀 사는 거잖아요. 저도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전부 또 사실이니까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니까 시어머니가 나서서 말을 해주셨어요. 둘째야, 너는 무슨 말을 그리 서운하게 하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쟤네가 생활비를 내지 않는 만큼 집안일을 시킬 생각이니까 앞으로 이 건물 살림은 첫째 네가 한다고 생각해. 둘째네 애들 등하원도 그렇고 밥 먹이는 것도 그렇고 첫째네가 전부 하란 소리다.
집 청소며 빨래며 죄다 일 시킬 거니까 아이 공짜로 얹혀 산다고 이야기 꺼내지도 말어. 요즘은 집안일하는 사람들도 몇백씩 번다더라. 그렇게 동서에게 일갈하시면서 저에게 모든 집안 살림을 다 떠안겨 주실 거라고 말하셨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이전에 이미 시어머니와 제가 말을 나눴던 거고 협의점을 찾았었던 부분이기도 했고요. 제가 집안 살림을 전부 다 도맡아 하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남편이 빨리 호전될 수 있게 간호를 하라고 하셨지만 동서가 생활비를 가지고 딴지를 걸고 드니까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저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을 했고 동서는 입을 삐죽이면서 저를 살짝 흘겨보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저희 집 살림도 형님이 다 봐주신다는 거죠? 청소나 빨래까지요. 앞으로는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집에는 고가의 물품이 많으니까 항상 조심 좀 해주시고요. 뭐 물건 없어지고 그럴 일은 없겠죠. 순간 저를 도둑 취급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냥 꾹 참아냈어요. 제가 동선의 집에 자주 방문을 할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집에 고가의 물품은 개뿔, 무슨 고가인지도 모를 만큼 집안이 아주 개판이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집안이 아주 어지러웠는데 시조카들이 어지른 장난감조차 치워져 있지 않았어요. 평소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다니는 아이들이라 몰랐는데 집에서는 정리를 하나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집안 꼴을 보면서 일부러 제가 살림을 본다고 그렇게 다 어질러 놨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까지도 들었어요. 빨래도 전부 뒤죽박죽 다 섞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요. 밥솥에는 곰팡이까지 피어 있는데 아우, 이게 사람 사는 집이 맞나 싶더라고요. 정말 하나하나 정리를 다 해주고는 동서에게 쪽지를 남겨놓고 저는 집으로 내려왔죠. 앞으로는 빨래를 속옷이라던가 겉옷이라던가 흰옷 색깔옷 구별해서 준비를 해주고 냉장고에 있는 유통기한 지난 것들은 전부 버렸다고요. 거기다가 밥솥에 곰팡이가 피어있던 것도 적으면서 먹고 나면 바로바로 치우거나 밥솥은 좀 씻어두라고 잔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그 쪽지를 읽은 건지 퇴근을 하고 동서가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형님, 형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활비를 내지 않는 대신에 집안 살림 다 봐주시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 쪽지는 왜 써두시고 간 거예요? 여기 적혀있는 대로 하나하나 할 것 같으면 그냥 제가 알아서 제 살림 돌보죠. 형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라고요. 그러라고 생활비도 안 내고 버티시는 거 아니었어요? 앞으로는요, 이런 쪽지 남기지 마세요. 자기 할 말만 하고 계단에 있는 중문을 확 닫아버리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우리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기에 망정이지 남편이 이 꼴을 봤다면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어요. 물론 저도 손윗사람으로서 한 소리 할 수 있었지만 상황이 참 저를 작게 만들더라고요. 남편은 아프지 생활비 내기는 어렵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게 지내는데 동서까지 제 자존심을 뭉개버리니까 계속해서 작아지기만 했죠.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저도 그만큼의 보답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전부 돌면서 제 손길이 필요한 집안일을 하며 하루 종일을 보냈어요. 그래도 시부모님 댁이랑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늘상 치우면서 사니까 청소기나 한번 돌리고 설거지나 좀 하고 빨래 돌리고 하면 별로 할 일은 없었거든요. 그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었고 대충 먼지 있는 부분만 치우면 됐으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진 않았고요. 그런데 동선의 집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우, 이걸 어떻게 치워야 하나 막막할 정도로 답이 없는 수준이었어요. 매일같이 치워도 매일같이 어질러져 있는데 이건 뭐 일부러 저에게 일을 시키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만든 수준이더라고요. 답도 없는 집을 보면서 한숨을 푹 내쉬고 매일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김없이 동선의 집에 갔더니 서방님이 떡하니 앉아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서방님이 왜 집에 있어요?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제가 의아함을 가지고 물어보자 서방님도 제가 이렇게 일찌감치 청소를 하러 올 줄 몰랐는지 멈칫하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형수님, 일찍 오셨네요. 제가 오늘부터 한동안은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가지고 아마 집에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청소를 시작하면 아무래도 소음이 많이 생기고 할 텐데 일하는데 지장이라도 가는 거 아니에요? 청소기를 나중에 돌릴까요?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끄러운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일하는데 방해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안방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안방에만 들어오지 마세요. 그럼 안방 청소를 나중에 할까요? 서방님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서둘러서 하면 동서 오기 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부부 침실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안방만 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방을 제외한 다른 곳들을 전부 청소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줄 식사를 차리고 있었어요. 간만에 동서가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며 시조카들도 전부 동서네 집으로 돌아갔기에 저희 아이들만 챙기고 있었는데 동서에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형님, 안방 청소는 왜 안 하셨어요? 제가 친구를 바꿀 시기가 되어서 일부러 다 꺼내놓고 갔는데 그대로 있네요. 이거 하기 싫어서 안 하셨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방님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 아, 서방님이 재택근무를 하신다며 안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안 했어. 그랬더니 웬일로 동서가 바로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내일이라도 해놔라. 새 친구에서 자려고 했는데 기분이 다 망쳤다 하면서 저에게 딴지를 걸었을 텐데요. 동서가 잠잠하게 넘어가니까 사실 그거 나름대로 또 불안하긴 했지만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동서가 별말 없길래 저도 안도를 했어요. 그 뒤로 서방님이 계속 안방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바람에 저는 안방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일거리 하나가 줄어들었으니까요. 서방님이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철없는 생각도 했죠. 서방님이 재택근무를 한 뒤로부터 동서도 눈치가 보이는 건지 뭔지 저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요구가 줄어들었어요. 일부러 쓰잘데기 없는 일을 시켰다가 서방님이 그거 왜 하냐 물어라도 보면 동서가 시켜서요 라고밖에 저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서방님한테는 그래도 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지 뭔지 저야 오히려 땡큐였죠. 그런데 동서네 집에 정말 쓰잘데기 없는 물건이나 쓰레기 같은 물건들이 참 많더라고요. 고가의 물품이 끼는 개뿔, 어딜 봐도 그런 건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는 집 구석에 딱 봐도 고장난 것 같은 CD 플레이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냥 겉으로 보나 뭘 보나 어디 고물상에서 주워온 것 같아 보이는데 아주 오래된 물건이었는데요. 눌러도 전원도 안 켜지고 완전히 먹통이더라고요. 전 당연히 그 물건이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구석진 곳에 물건 쌓아둔 틈에 있었으니까 버려도 되는 줄 알았죠. 뭐 제가 물어보지 않고 버린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긴 하지만 어차피 동서도 신경 안 쓰는 물건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뒤로 몇 주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동서는 그 CD 플레이어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고장나서 버리려고 했던 잊혀진 물건이었나 보다 하고 저도 까먹고 지내고 있었죠. 근데 동서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한 3달이 지나서 그 CD 플레이어를 찾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제가 베란다 구석에다가 두었던 CD 플레이어 못 보셨어요? 은색으로 된 물건인데 왜 아무리 찾아도 없지? 형님이 여기 청소하셨죠? 아, 그거 내가 한 3달 전에 버린 것 같은데 전원도 안 켜지고 겉모습도 다 낡아 빠져서 나는 쓰레기인 줄 알았지. 네? 아니, 왜 남의 물건을 말도 안 하고 버려요? 골동품 상점에서 겨우겨우 산 건데 수리하면 쓸만하겠다 싶었다고요. 일부러 수리점까지 다 알아봤는데 집에 남는 CD들이 많아서 음악이나 틀어놓고 티타임을 가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왜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버리냐고요. 제가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했었죠. 어머, 동서, 미안해. 나는 그게 쓰레기 더미 옆에 있어서 당연히 버리는 건 줄 알았어. 형님은 돈도 없으면서 새 물건 사라는 말은 잘도 하시네요. 형님이 새 거 사주실 거 아니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니 동서, 그 말이 좀 그렇다.
전원도 안 들어오는 고물을 가지고 있어서 뭐해? 그냥 차라리 새 걸 하나 사는 게 낫지. 동서, 고집 부릴 걸 부려야지. 동서가 저에게 성질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부리면서 뒤돌아 나가는데 돈 없는 게 정말 너무너무 서럽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아이 그래 내가 하나 사줄게 하고 외치고 싶었지만 수입이 전혀 없고 매달 남편 병원비로 나가는 돈까지 친정에서 손 벌리고 있는데 가능한 소리는 아니었어요. 정말 돈 가지고 더럽고 치사하게 구는데 제가 정말 취직이라도 해서 생활비를 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머리 끝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라는 게 아주 제대로 한 방에 빵 터지게 되었어요. 드디어 몇 개월 동안의 수술과 입원이 끝나고 재활치료를 통원으로 받아도 된다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은 거동이 불편한 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하루는 제가 시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가서 남편의 퇴원 수속을 밟게 되었지요. 그동안의 병원비를 정산하고 남편의 짐을 챙기고 남편까지 부축해서 낑낑거리면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형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제가 지금 좀 급해서 그런데 바로 집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나 오늘 우리 남편이 퇴원하는 날이라서 병원에 와 있지. 이제 택시 잡아서 출발할 거니까 대충 3, 40분은 걸릴 것 같은데 금방 갈게. 왜? 무슨 일 있어? 동서가 평소와는 다르게 목소리도 내리깔아져 있고 한숨을 푹푹 쉬길래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사실 동서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저에게 이런 전화를 잘 하지 않으니까 심각한 일인가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저에게 일은 일이죠 하면서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시부모님께서 무슨 봉변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은 마음에 손톱까지 물어뜯으면서 택시기사님께 빨리 가달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궁금해했지만 저도 아는 게 없어서 그냥 모르겠다고 빨리 동선의 집으로 가봐야겠다고 말을 했죠. 다행히 차가 별로 막히지 않아서 예상보다 빠르게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한달음에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부모님 댁에 놀래서 방문을 했는데 집안이 조용한 게 두 분 다 밖에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토요일에는 매주 주말에 열리는 문화센터에 두 분이 다니셨었는데 제가 그걸 깜빡했던 것이었어요. 그럼 동서가 왜 저에게 그렇게 급하게 전화를 했을까 싶어서 또 한달음에 동선의 집에 올라갔더니 집안이 정말 엉망진창 난리도 아닌 거예요. 저는 처음에 도둑이 들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안이 개판이라서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동서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데 아무래도 동서에게 사정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남편에게는 집에 내려가서 쉬라고 했어요. 몸도 성치 않고 이제 막 퇴원을 한 사람인데 오래 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동서,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온 사방팔방에 물감이 다 칠해져 있다니. 아이 무슨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어. 거실은 왜 다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거야? 내가 분명히 어제도 청소를 하고 내려왔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미치겠다니까요. 애들끼리 미술놀이를 하겠다고 해서 물감을 쥐어줬더니 온 사방팔방에 물감을 다 칠해놓은 거 있죠? 아무래도 장난을 치다가 신이 나서 이렇게 해둔 것 같은데 집안 꼴이 이래서는 어디 쉴 수가 있겠어요? 동서가 애들 감시를 잘했어야지. 그 나이에 물감 같은 거 쥐어주면 온데 칠한다는 걸 몰라서 그래. 이걸 다 어떻게 치우려고 그래. 그래도 다행인 건 물감이 수용성이라서 물티슈로 빡빡 치우면 닦이는 것 같더라고요. 좀 오래 문질러야 한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아무튼 형님이 좀 수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물티슈 보이시죠? 다 쓰면 저쪽 천장에 있으니까 꺼내서 쓰시고요. 동서, 이걸 왜 나한테 치우라고 해? 지금 이게 큰일이라고 병원에 있었던 사람을 그렇게 급하게 부른 거야? 동서가 치우면 되잖아. 정말 어이가 없네. 지금 고작 이런 일로 동서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형님,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형님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왜 제가 치워요? 저도 나름 형님 배려해서 빨리 오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요. 굳어서 월요일에 치우려고 하면 닦기 더 힘드실 텐데. 그냥 오늘 빨리 치우시는 게 형님한테도 좋을걸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팔짱을 끼고 물티슈를 고갯짓으로 가리키는데 진짜 속에서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아무리 저희 부부가 생활비를 내지 않아서 집안일을 전부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동서가 저에게 해도 되는 행동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죠. 저도 이대로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더 강하게 나갔어요. 동서? 내가 아무리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내가 청소부도 아니고 말이야. 동서네 애들이 한 장난인데 왜 내가 치워? 이런 거는 당연히 동서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네 애들이 동서의 부주의로 벌인 짓이잖아. 제가 일부러 형님 덜 힘들게 하려고 일찍 부린 건데. 그럼 뭐 월요일에 치우실래요? 월요일 되면 더 후회하실 텐데요. 미리 닦아둘 걸 하고 말이에요. 동서는 나를 무슨 입주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입주 도우미도 이런 건 안 치워 요새. 나는 시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밥이나 빨래 같은 걸 도와주는 거지. 그것도 원래는 동서가 하는 게 맞지. 동서가 맞벌이니까 손대기 힘든 걸 내가 해주는 거지. 손대기 힘든 거 해주신다면서요? 이게 바로 제가 손대기 힘든 것 중 하나예요. 형님이 대신해 주시면 딱이겠네요. 어차피 형님 청소 담당이잖아요. 형님이 생활비도 한 푼 안 내는데 당연히 이 정도 일은 알아서 척척척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왜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시지? 동서, 시조카가 한 짓이고 동서도 오늘 토요일이라 집에 있으면서 쉬고 있잖아. 이걸 왜 나보고 하라는 건데. 동서 심보가 아주 고약하다. 나한테 무슨 자격지심이라도 있어? 어머머, 제가 왜 형님 같은 사람한테 자격지심이 있어요. 형님, 말을 좀 이상하게 하시네. 예전에 어머님께서 생활비 문제로 내 편을 들어주셨을 때부터 나한테 그런 감정이 섞여 있었던 거 아니야? 그때부터 동서가 사사건건 나한테 시비를 걸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동서가 얼굴 표정을 싹 바꾸더니만 아주 웃기지도 않는데 배꼽을 잡고 깔깔 웃어대는 겁니다. 전 무슨 한편에 모노드라마라도 보는 줄 알았어요. 우리 동서는 연극 배우를 했어도 참 잘했겠다 싶더라고요. 아, 정말 배꼽 빠지게 웃기네. 생활비조차 못 낼 정도로 힘들게 사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어머님이 편들어줬다고 제가 그걸 질투한다고 그래요. 어머님이 편들어준 게 뭐가 어떻다고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대수롭지도 않은 일 가지고. 형님, 진짜 웃긴다. 동서, 말이 너무 날석에 나오는 것 같은데 말이야. 아무튼 나는 이런 일까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동서가 알아서 치우도록 해. 형님이 치우시라고 제가 말했어요. 형님이 할 일이 그거잖아요.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런 것도 처리를 하셔야죠. 왜 자꾸 말대꾸를 하고 그러세요? 뭐라고? 말대꾸?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라고 했니? 내가 너보다 위야? 말 조심해서 해. 어디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이럴 때만 윗사람 타령을 하네. 윗사람이 윗사람 타워해야지.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에 뭘 잘했다고 나한테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리야? 그러면 돈이라도 척척 벌어던가. 개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내가 진짜 이런 걸 형님 대우하면서 살아야 돼?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면서 악을 쓰더니만 자기 분에 못 이긴 건지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제 뺨을 확 후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고개가 돌아갈 만큼 강한 힘에 얻어맞았고 눈앞에서 별이 반짝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뺨을 부여잡고 제 앞에서 씩씩거리면서 분이 풀리지 않는지 눈까지 돌아간 동서를 바라봤죠.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볼이 뜨끈하고 아프다는 걸 느끼지 못했더라면 저에게 일어난 일이 그저 꿈속에서 일어난 일일 거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남편이 옆에 없어서 다행이었지 제가 뺨을 맞은 게 실화인가 하는 물음표가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죠.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아예 말을 하는 법을 까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입만 떡 벌린 채로 부들부들 떨면서 동서를 바라왔어요. 제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니까 동서도 이때다 싶었는지 속안에 삼켜두었던 말들을 전부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동안 제가 형님 대접해드렸더니 아주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시네요.
형님이 할 일이 뭐라고요? 살림이라고요, 살림. 집에서 딴 거 할 게 아니라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식모처럼 살림이나 하라고. 우리 애들이 어지른 거 다 치우라고. 그놈의 생활비 살림. 정말 머리가 아프고 속이 상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울렁거림이 막 한꺼번에 쏟아지더라고요. 저도 울분이 터져서 꾹 참아두었던 제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동서에게 있는 인급 소리를 쳤어요.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제가 더 이상은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꼴밖에 더 되겠냐고요. 가족 간의 상도덕이라는 것도 있고 서로 지켜야 할 매너가 있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형님 되는 사람한테 뺨을 날리고 저런 말을 하는 게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야, 그놈의 생활비 때문에 우리 남편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그건 누구보다 네가 더 잘 아는 사실 아니니? 근데 그런 소리를 해? 네가 생활비 더 내라는 말만 안 했어도 우리 남편이 사고 당할 일도 없었고 내가 이수모를 당하면서 너네 집안일까지 돌볼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누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인데 지금 내 뺨을 때리면서 그런 개소리를 해? 아니, 너 미친 거 아니야? 뭐라고요? 개소리? 어디 네 집 식모가 감히 개소리니만이 그런 소리를 해. 식모면 식모답게 일이나 할 것이지 토를 달아? 그 말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서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그냥 확 쥐어 뜯어버렸습니다. 악소리를 내면서 머리채를 잡힌 동서는 잡힌 머리채를 빼려고 제 손을 때리고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쳤지만 제가 호락호락한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손가락 사이사이에 머리카락을 휙 감아서 잡고 흔드니까 버둥거릴수록 머리가 점점 더 손에 감겨왔고 동서는 꼼짝도 못했지요. 제가 또 동서보다 머리 한 통은 더 큰 사람이라서 위에서 잡고 흔드니까 동서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리저리 딸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나중에 쥐어뜯긴 머리가 아픈지 놓고 말로 하자고 저에게 소리를 치는데 그동안 당했던 것들이 분해서 쉽게 못 놔주겠더라고요. 저도 밟으면 꿈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동서에게 똑똑히 인식시켜 주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흔들어 제꼈어요. 동서는 제발 놓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저는 누가 니네 집 식모냐고 맞대응을 하면서 개판으로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계단 중문 쪽에서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희가 싸우는 꼴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치셨어요. 아니, 이 애네들이 지금 너네들 다 뭐 하는 짓이니? 이 당장 손 안 나? 어? 아니, 애들도 아니고 왜 머리채를 쥐어뜯고 싸우고 그래? 그 말에 둘 다 소리를 지르던 것을 뚝 멈추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어깨를 잡은 상태로 고개만 돌려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경악으로 물든 가족들의 얼굴을 보니까 수치심도 들고 서름도 들고 정말 온갖 감정이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문 앞에 서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더 황당한 것은요. 안방문을 열고 슬그머니 나오는 서방님이었어요. 아니, 저와 동서가 싸우는 소리를 죄다 듣고 있었으면서 방문을 열고 나와 말릴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죠. 서방님까지 한자리에 모이자 온 가족이 다 그 자리에서 마주치게 된 거죠. 동서도 참 대단한 게 집에 서방님이 있는 걸 알면서도 저에게 식모살이를 운운하면서 그런 막말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미치고 펄쩍 뛸 일 아니겠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인 건지. 다 큰 어른들끼리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묻잖아. 도대체 너희들은 왜 그렇게 서로 사이가 나쁜 거니? 어? 아니, 나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 한 가족이 되었으면 둥글게 서로 이해하면서 사는 거지. 뭐가 그렇게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머리채까지 쥐어 뜯어가면서 싸우냐 이거야.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우리가 어느 누구 하나 편애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님, 저도 정말 억울해서 버틸 수가 없어요. 시조카들이 물감놀이를 한답시고 집안을 어지럽혔는데 그걸 저보고 치우라고 하잖아요, 동서가. 뻔히 동서도 오늘 쉬는 날이라서 집에 있으면서 저는 오늘 남편 퇴원하는 날이라 병원에 있다가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달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글쎄 고작 이거 물감 치우라고. 아니, 이 벽에 묻은 것들까지도 저에게 물티슈로 박박 닦으라고 했다니까요. 형님, 지금 너무 유리하게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제가 형님이랑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라고요. 내가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했지 어디 거짓말 하나 더 보탠 거 있어? 그깟 생활비 하나 못 낸다고 종 부리듯이 부려먹었잖아. 그동안 동서가 일부러 나 고생시키려고 집안 살림 다 어지럽혔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는 다 알면서도 꾹 참고 보란 듯이 치웠어. 그깟 생활비요? 그럼 그 돈 내시던가요? 저희도 힘든데 생활비 전부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제 돈 주고 제가 일 좀 맡기겠다는데 그게 뭐가 부당해요. 살림을 맡아서 하기로 한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집안 살림은 365일 내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를 식모라고 불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왜 동서 식모야? 내가 왜 동서 종이냐고. 뭐라고? 식모라고 불렀다고? 아니, 손윗 사람이 무슨 네 종이야. 내가 둘째 너한테 첫째 부려먹으라고 집안 살림 시킨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 어머님은 왜 맨날 형님 편만 들고 그러세요? 저 이것도 진짜 서운해요. 제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잖아요. 어머님이 맨날 형님 편만 드시니까. 얘는 내가 또 언제 첫째 편만 들었다고 그러니? 둘째 너 일 바쁘다고 애들 밥 다 챙겨 먹여 씻겨줘 숙제시켜줘. 야근하는 날에는 집에서 잠도 재워주고 하는데 말이야. 그도 모자라서 쉬는 날 뻔히 집에 있으면서 집 청소를 첫째한테 시키는데 내가 이런 꼴을 보고도 둘째 너한테 예쁘다 해줄 수 있겠니? 생활비 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저도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살림만 하고 싶거든요. 저도 저희 애들 다 챙겨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요. 근데 저까지 돈 안 벌면 안 되잖아요. 다들 자기 그릇에 맞는 역할이 있는 거지. 지금도 봐라. 집안 꼴이 이 모양인데 돈 하나 까다가 나는 네가 무슨 살림을 하겠다고 그래? 거기다가 우리 첫째 아들은 너네가 하도 생활비 타령을 해서 같은 돈 내고 공평하게 하겠다고 주말에 배달 일하다가 사고까지 났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은 이 집에서 나가라. 나가서 직구해서 따로 살아. 우리도 여기 새 나서 돈 받으면 생활비 걱정 없다. 아니,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언제는 가족이라고 둥글게 살자고 하시더니 지금 저희만 내쫓아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형님만 차별하고 예뻐한다는 증거라고요. 어머님, 저 정말 서운해서 그래요. 우리가 집 완공하고 나서 너네 입주시킬 때 했던 약속이 뭐냐? 각자 집안에서 할 일 맡아서 하고 생활비 분배하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애초에 다들 동의하고 그렇게 와놓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 심술 부리는 이유를 내가 도통 모르겠어서 그래. 생활비 낸다 하겠다고 한 것도 너희들이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억울해? 그때는 그랬죠. 저희 부부 버는 거에 있어서 생활비 내는 게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그이가 꼭 여기 들어와야겠다고 했으니까 별 수가 있냐고요. 그래. 네가 애초부터 우리랑 이런 공존하는 형식의 합가를 바라지 않았던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 수긍하고 들어왔잖니. 이제 와서 뭐 하나라도 더 챙겨야겠다는 심보로 첫째네 집 괴롭게 할 거면 나가서 사는 게 낫겠어.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할 기세로 시어머니가 말을 하니까 동서도 그렇고 멀찌감치 떡진머리를 하고 서 있던 서방님도 우물쭈물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대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셔서 저야 너무 감사했고요. 든든한 아군을 얻은 기분이라서 어깨가 쫙 펴지더라고요. 동서와 서방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두 손만 꼼지락거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서방님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도 지금 당장 직구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뭐가 곤란하냐? 너네 둘이 벌어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며. 거기다가 너네 이 집 들어올 때 자가로 가지고 있던 집 한 돈도 있을 거 아니야. 둘이 버는 걸로 그렇게 생색을 냈으니 그 돈 가지고 집을 구하든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나가든 집 구해서 나가버려. 내가 속이 시끄러워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아니 어떻게 며느리가 둘뿐인데 둘이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냐고. 그 집 팔았던 돈은 처가댁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빌려드렸고요. 그리고 저 회사 잘려서 이제 돈 못 벌어요. 아니 내가 작업장에서 실수 한 번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큰 돈을 물어줘야 해서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털어서 보상을 하는 바람에 저희 돈 없어요.
와이프가 벌어오는 돈으로 그동안 생활비 내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던 건데 그래서 잔업도 많이 했던 거고요. 알고 보니까 서방님이 재택근무를 한다고 집에 내내 있었던 게 사실은 회사에서 잘리는 바람에 어디 나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회사에 잘렸다는 말은 못하고 내내 동서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비를 내면서 가족들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철없는 서방님의 행동에 기가 막혔고 남편도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아니 회사에서 잘려서 생활비 내기가 어려우면 말이라도 하면 되지. 그걸 꾸역꾸역 채워 넣겠다고 재택근무하는 척하면서 속여? 너 어디 모자라냐? 엄마가 걱정할까 봐 그랬지. 지금은 재취업 준비도 하고 있고 처갓집에 돈을 갑자기 빌려드린 바람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동서가 서방님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던 게 전부 다 처갓집에서 돈을 빌려갔기 때문이었던 거죠. 동서와 서방님은 돈벌이가 줄어들었는데 생활비는 이전처럼 내야 하니까 점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미치고 펄쩍 뛰는 상황이 온 겁니다. 게다가 그동안 저에게 집에서 살림만 하니 뭐니 구박이란 구박은 다 했었잖아요. 그 처지를 서방님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똑같이 겪게 생겼으니까 말을 하기 싫었던 것이죠. 서방님이 눈치를 보면서 머리를 긁적이면서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도 속이 터지는지 가슴을 팡팡 치더라고요. 당장 나가서 살 곳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말을 했어요. 여기 붙어서 같이 살고 싶으면 적어도 가족 간의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너네끼리 치고받고 싸웠으니까 화해도 알아서 해. 다 큰 것들이 애들 앞에서 머리치나 쥐어잡고 있으니 잘하는 짓들이다. 잘하는 짓들이야. 저도 물론 잘한 건 없지만 제가 먼저 동서에게 뺨을 먼저 맞지 않았겠어요?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도 말을 하면서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뒤를 돌아서 동서한테 가더니 뺨을 확 한 대 날리시더라고요. 머리채 잡은 건 쌤쌤이라고 치고 네가 형님한테 뺨 때린 건 돌려받아야지. 어디 제일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그런 짓을 해.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지? 그랬더니 동서가 막 울더라고요. 엉엉 아이처럼 주저앉아서 곡소리를 내면서 오는데 괜히 저도 마음이 찜찜하더라고요. 어머님, 왜 항상 형님 편만 들어요? 지금도 제 편은 한 번을 안 들어주시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니까 기가 막히다 진짜. 둘 다 똑같이 편 들었지? 네가 생활비 내는 게 부당하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네 편을 들어주지 않았니? 지 편 들어줄 때는 당연한 줄 알고 남의 편 들면 분해하고 심보가 아주 고약하다 고약해. 시끄럽다. 이만 나는 내려가마. 시어머니가 그 말의 끝으로 쿵쿵거리면서 집으로 가신 뒤로 저희 부부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 저랑 동서는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내고 있죠. 서방님은 놀고 먹게 됐잖아요. 시어머니가 앞으로 동선의 애들 돌보고 동선의 집안일 하는 거 전부 서방님 보고 하라고 했더라고요. 그것조차 안 하면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하니까 헐레벌떡 살림을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동선의 집에 갈 일이 없으니까 얼굴 볼 일도 거의 없고 남편도 퇴원하고 다시 일 시작해서 생활비를 내고 있고요. 우리도 당당하니까 동선애한테 쫄아붙을 일도 없더라고요. 아예 안 보고 살면 편하겠지만 저희 부부가 돈을 모아서 나가든 동선애가 나가든 둘 중 하나는 언젠간 나가겠죠 뭐. 그때까지는 서로 최대한 안 부딪히면서 살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각자 분가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무탈하게만 지내길 바라고 있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